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친이 보여주는 모습에 고민이 되어 글을 써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쓸 테니 조언 부탁드려요. 우선 남친과는 1년 반 정도 만난 상태이고 만나는 내내 둥글둥글하고 감정 편차가 크게 없는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어 양가 집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후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싶어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준비하는 과정 중 그간 보지 못했던 남친의 다른 성향들을 보게 되었네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남친과의 관계를 정리할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음은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은 시간을 갖자 말한 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결혼 생각이 없어 추후에 혼자 살 생각으로 매입을 한 거였고 현재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가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제가 모은 돈은 4천 정도이고 내성적이고 계획적이지만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남친은 부모님 댁에서 거주 중이고 남친 부모님 역시 노후 준비가 되어 계신다 들었습니다. 모은 돈은 8천 정도로 중간에 돈을 잃은 적이 있었다 들었고요. 착실하고 순하지만 즉흥적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서로의 성격을 잘 아는지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큰 다툼 없이 잘 지내왔었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현재 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결혼 생각이 없을 때 집을 사서 현금 4천이 결혼 자금의 전부이고 남친은 8천이 전부입니다. 해서 돈에 맞춰 대출받아 전세로 집을 구하고 결혼식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더군요. 첫 번째로 결혼 시기 문제입니다. 남친과 식장 방문을 위해 예약을 잡고 이야기를 먼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 10월에서 12월로 생각해서 식장에 미리 확인을 해봤더니 10월에 괜찮은 시간과 날짜가 있어 10월로 잡으면 어떻겠냐 하고요. 그랬더니 돈 문제로 식을 미루자 하더라고요.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로 하자는데 저는 둘 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이번 해에 하고 싶었습니다. 남친은 돈을 더 모으고 싶다는데 3개월 더 모으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살짝 다투게 되어 이번 주말 식장 방문 예약을 다 취소했네요. 두 번째로 남친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집과 이미 파토난 식장 방문 예약 등 모든 걸 제가 찾아보고 알려주며 의견을 구해야 했습니다. 식장을 고르는 것도 7군데 정도 찾아보고 리스트를 보내줬더니 그걸 보는 데만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문제입니다. 2년 정도 돈을 더 모아 집을 구하자 했었기에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거나 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자. 그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 본가 위층에서 살자. 이렇게요. 그런데 본인의 직장과 거리가 멀다며 셋 다 거절하더군요. 직장과는 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는데 사실 저는 직장과의 거리가 크게 상관없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많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갑자기 본인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 집 위층에 들어가서 살자고요. 사실 말이 좋아 위층이지 1, 2층이 연결되어 있는 주택구조라 그냥 합가를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저 또한 개똥 같아서 거절했고 결국 남친 직장 근처에 전세를 얻자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네요. 네 번째로 거짓말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1억이 있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번 연도까지 돈을 모았을 때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였고
실제로는 8천 정도만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그럼 그 8천은 손에 쥐고 있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또한 알고 봤더니 남친 어머님이 통장을 쥐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돈을 크게 잃은 후 남친 부모님이 통장을 가져가셨고 월급을 보내면 그 돈을 모아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거짓말을 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관념과 목표의식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회피를 합니다. 경제관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다 목표의식이 없어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남친은 전혀 다른 성향이라 이 또한 정말 답답하네요. 남친은 현재 결혼을 재촉하는 저와 본인 부모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모은 돈이 적어서 미안하다 말하는데 저에게는 그냥 의미 없는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데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남친의 모든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나와 결혼이 하고 싶지 않구나. 그냥 부담 없는 연애만 계속 하고 싶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해서 어제 시간을 좀 갖자 통보했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충분히 어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놀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남친의 상황과 마음을 머리로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실망스러워 정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이나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니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망설여집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무섭고요. 인생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추가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댓글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친구들에게도 못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라도 적고 나니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적어주신 댓글들이 많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얘기를 다 쓴 것도 아닌데 정말 도깨비처럼 잘 파악하셔서 후덜덜하기도 했습니다.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짧아도 강렬하게 팩트를 알려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러고는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고 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등을 토닥여주시며 큰 공부했다 생각하자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렇게 한 차례 울고 난 후 모두 다 털어버렸습니다. 남친과는 완전히 끝낼 예정이에요. 이제는 미련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놈 아마 8천도 없을 겁니다. 그냥 쓴이를 놓치긴 싫고 사실대로 말하면 차일 거라 생각해서 대충 뭉개서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식장 잡고 집 구하자고 돈 달라 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영부영 쓴이 돈으로 계약금 내게 하고 그러다가 또 돈 달라 하면 그제서야 어머니가 모아놓은 걸 투자하셔서 묶여있다며 많아야 2천 정도 가지고 올 겁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두 번째, 엄마가 통장 관리한다는 데서 게임 오버입니다. 다 큰 성인이 왜 지 통장을 엄마한테 맡기나요? 님 입장에서야 화들짝이지 자가 집도 있는 여친을 놓치게 생겼으니 그러는 겁니다.
저런 남자랑 살게 되면 여자가 우악스러워져요. 늘 초조하고 분노 조절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보면 여자만 미친 여자로 보이죠. 끝내기로 하셨다 하니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딱 한마디만 통보하시고 차단하세요. 세 번째, 결혼 4년 차입니다. 결혼 전부터 어그러지면 살면서 10배는 더 어그러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 멍하게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똑 부러진 여자한테 얹혀가면 되니 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네 번째, 그 8천만 원도 없는 겁니다. 있다고 해도 저렇게 현실 감각이 1도 없는 놈이랑 인생 풍파를 무슨 수로 헤쳐가나요? 금리가 떨어지면 결혼하자는 데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너무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요. 그만두길 정말 잘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댓글 말 맞다나 그놈 8천도 없습니다. 없는 돈인데 있다고 했으니 시부모하고 합가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고 쓰니가 합가는 못한다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겉보기에 결혼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냥 한심하고 찌질한 놈입니다. 버리기로 하셨다 하니 스스로 인생을 구한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